73개의 남교권 독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의 마지막 습관 56페이지 그래서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입을 갖고 이것도 갖다 줘. 이게 무슨 나무로 보일까요, 여러분? 부어서 깔고 앉아. 빨아요. 56페이지. 이거요? 네. 약, 대나무 같아 보이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대나무죠. 대나무는 여기다 왜 대나무를 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 왜 대나무를 넣었을까요? 인생 100년 있어. 하나 더 켜줘. 응, 됐어. 자유롭게. 이 그림 속에 왜 대나무를 넣었을까요? 그러게. 대나무 사진, 대나무하고 인생 100년하고 뭐가 있을까요? 연관성이? 글쎄요. 이름만 남길까? 이 대나무는 올바르잖아요. 수금 음, 되었지만 올바라. 그리고 꺾어지지 않지 않아? 이렇게 휘어지는 게 꺾어지지. 해도 어, 꺾어지진 않는 거잖아. 그렇죠. 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나무가 또 올곧게 자라고 그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이 있어서 굽어지지도 않고 그 가산 선생의 성품을 여기다가 넣지 않았을까 이런 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군자? 매낭국죽 사국자 중에 하나죠. 네. 얘는 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음, 대나무는 순이 나오고 나서 잘 안 자라요. 밑에서 막 한참 동안 있잖아요. 그 동안 무엇을 하냐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 뿌리를. 뿌리를 내리는데 하루에 나오기, 자라기 시작하면은 10m씩 자라는 거죠. 아니, 음, 10m가 아니라 1m씩 자라, 하루에. 그동안 무엇을 해놓냐면 뿌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거든요. 그 소리 들어보셨나요?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자라는데 그 전에는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흔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뭐 그냥 해봤자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성장 속도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 부르셨나요? 저기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저기 뭐야 다산의 책에 대나무를 넣은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다 많이 하는데 선비의 인격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네, 유배의 삶과 대나무, 실학 정신과 대나무의 닮은 꼴. 그래서 음, 다산의 책 대나무는 이런 메시지가 있대요. 학문은 고다야 하고 마음은 비워야 하며 세상에 쓰여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지주와 절개 또 군자의 품격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이 정조 때에는 정말 지위가 높았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여기 보시면 계산에 운둔하니 몸 밖엔 서적들만 평상에 가득하다. 기력이다 해도 마음은 평안하니 몸도 마르지 않네. 모든 끝은 허무인데 인생 100년을 무엇에 써야 할까? 이름 하나 남긴다고 낚시는 팽개치고 글이나 엎조리네. 이게 다산과 주고받은 서한의 중에 나오는 거고요. 58페이지, 우리도 다산의 정약용 이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누가 뭐래도 지주와 절개, 낭독이라는 지주와 절개를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키포인트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양쪽을 58페이지, 59페이지 쭉 읽어보시고, 나에게 와닿는 내 눈에 들어온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쪽 맨 위에 저기가 아닐까요? 저기 관자, 제자집, 거기에 스승의 가르침에 제자는 공손한 태도와 겸허한 마음으로 배운 바를 극진히 해야 하고 선한 것을 보면 따르고 의로운 일을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 항상 온유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힘만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뜻을 허망하거나 사악한 데 두어서는 안 되며 행실은 곧아야 한다. 논의는 곳이나 거처하는 곳은 일정해야 하며 덕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네, 이것은 문장 독서인 거죠. 문장 독서. 자, 키포인트 독서는 뭐냐면, 우리 홍미성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서 키포인트 단어를 찾는 거죠. 공손한 태도, 아니면 겸허한 마음. 음, 이렇게 단어를 찾는 게 키포인트 독서죠. 그러면 왜 이 공손한 태도와 겸허한 마음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죠? 용미 공손함. 성우님이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 제목같이로 악마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서 마음가짐을 하라 이거지. 우리 항상 마음은 두 가지 갈래잖아.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맨날 갈등. 갈등. 뜻을 허망하거나 사악한 데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 행실을 바르게 해라. 네, 그 행실을 바르게 하더라도 나는 행실이 바르다고 했는데 나를 엮어서 보냈잖아요? 이게 맞아요. 뭘로 표현을 해야 할까? 이 사람은 관제 제자직에 겸허한 마음이랑 썼는데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겸허한 마음이 이것을 뜻하는 얘기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아, 공손한 태도와 겸허한 마음 이걸 실천을 해주는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응? 주변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을 또 인정을 해주고 실수하면 실수한 것을 인정해주고 이 배우려고 성장하는 의지 이런 것을 겸허한 마음이라고 하죠. 아주 단어 선택이 아주 탁월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겸허한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평상심도 있어야 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 마음, 그 겸허한 마음. 그러면서 관자가 부국강병을 위한 관자.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 현실이 부국강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독서죠. 네. 이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관자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단중의 정책과 지혜를 담아 쓴 책인데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때요? 그러게요. 나도 자기 잘났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해주세요. 정답은 없어요. 음, 저는 어제 잠깐 TV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4월 이후로 거실에서 TV를 틀어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뉴스를 좀 봤어요. 바깥에 돌아가는 거를 모르고 제가 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 군사,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 못하고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저도 코로나 이후로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뭐 사람들이 하든가 이렇게 왜 뉴스 보내주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들리는 말도 있잖아. 야, 진짜 심각하다. 이 나라 심각하다. 그 퍼주기 행사. 끝이 없잖아요. 그 다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자녀들이 내야 할 돈인데, 야, 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과연 국민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이 거일반삼 5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거일반삼.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 셋을 안다. 이 거일반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알려줘도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일반삼. 그러면서 저는, 내가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밑에 열망이 있죠? 배움? 열망. 네. 예.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아까 키포인트 단어를 그걸 생각했거든요. 방금 읽으신 예. 그 아래서 다섯 번째 극진히 한다. 배움에 대한 열망, 또 뒷페이지 보면 배움에 관한 진취적, 그다음에 열정적인 자세. 저는 요즘 올해 들어와서 정말 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지금은 약간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해서 어, 그거를 결실을 맺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집에 있어도 마음이 바쁜 거 있잖아요. 어, 저도 그거 다 경험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은 건 좋은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늘 조급해. 이것도 맞아요. 배워야 되고, 저것 봐야 돼요. 저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원포인트 레슨을 하잖아요. 한 가지 마케팅도 하고, 원띵도 하고. 그런데 가지가 많으면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또 놔야 되는데, 놓지도 못하고. 제가 어느 그녀 때문에 낭독을 시작했지만 낭독이 좋으니까 디지털이 대세인데도 이 디지털도 가져가야 되고 낭독도 가져가야 되고 이 책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맨 저는 처음에 음, 김영수 대표님하고 이제 독서 모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상황은 낭독을 하는 뿐만 아니라 낭독과 디지털을 같이 해주셔갖고 사람들이 그거에 반해서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이 없고 낭독으로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수 대표님의 특히 디지털은 남들보다 뒤지지 않잖아. 그래서 음, 이 낭독을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낭독뿐만 아니 그
앞으로 나가는 디지털 대세 빨리 앞질러서 하나씩 다시 그렇게 찾으시면 이게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것도 같이 이 분리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음. 그러면은 이게 강적도 아니고 디지털도 아니고 좀 그래 되지 않을까? 시간은 이제 1시간 반이니까 이게 뭐 독서를 1시간 하고 30분을 디지털을 알려주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앞서 나가는 지금 현재 디지털 세대에 한 가지만 가르쳐 주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이것도 가르쳐 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 주고 싶고 막 하는데 지금 현재 꼭 알아야 될 거 하나씩만 가르쳐 주셔도 음, 그런 걸로 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저거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홍수 음, 대표님이 처음 낭독했지는 다른 데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 다른 데 낭독보다 낭독 그 모임보다 여기가 좋은 이유가 디지털을 가르쳐줘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음, 제가 들은 것 같아갖고. 맞아요.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낭독하고 디지털을 알려준다고 참 요즘에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했던 사람은 아예 안 하고 했던 사람은 아 뭐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요즘에 참고해서 1월 하도. 달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60페이지 보면은 삼밭에서는 쑥도 곱게 자란다. 요 단락이거든요. 네. 나에게 원포인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뜻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뜻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아까 대나무하고도 생각이 나고, 삼나무도, 삼나무도 위로 쭉쭉 크는 나무인가 봐요. 음, 참나무. 인삼밭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삼밭에는? 근데 인삼 키우는데 보니까는 저기 농약 많이 치던데. 농약을 안 하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나무는 침엽수에 침엽수. 침엽수에 속한 그 삼의 농사가 아니라, 침엽수. 인삼이 아닌, 네. 어, 삼나무가 또 별도로 있어요. 아, 고산지대에서 원래 자라는 침엽수거든요. 그 AI를 음, 켜놓고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궁금할 때 이게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삼나무도 대나무처럼 위로 쭉쭉 곧게 올라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의미와 상징이 고dum과 위엄, 장수와 안정, 보호와 경계, 고요와 성찰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음,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삼나무의 정유가 항균, 진정, 소염 효과가 있어서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음, 삼나무가 나무, 한라산에 많지 않아요? 예, 삼나무가 원래는 이게 소나무가고 그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있네. 뭐 지중해 지역, 히말라야 산맥, 아프리카 북부. 어, 음, 인공지능을 켜놓고 궁금한 거 이렇게 같이 네. 물어보고 나누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방충 효과가 있어서 인테리어나 소품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어때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다 쓴 단어가 참 하나하나 정말 엉뚱한 거 갖다 쓴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음, 그런 것 여기서, 같습니다. 오늘 대나무하고 삼나무가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 삼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삼이 아니라는 사실, 네, 네. 네, 하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네네. 저는 61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61페이지는
몇 단락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보실까요? 몇 단락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네 개의 단락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단호한 결단 있죠? 단호한 네, 결단. 저는 이 말이 다가왔고 두 번째 단락에는 이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과 사귀라. 덕이 들어오네요. 덕, 네. 저도 더. 덕.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저도 저도 그쪽에,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덕. 네, 네. 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 뒤쪽으로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덕 있는 사람과 사귀라. 덕이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 정말 서로가 피곤하거든요. 서로가 피곤해. 왜냐하면 하얀 물에 검은 물감을 터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검은 물이 금세 되죠. 번지죠. 근데 검은 물감이 하얀 물을 아무리 버도 해석하려면 진짜 정말 어려워요. 제가 캘리그라피 배울 때 보면 붓을 빨아봐요. 시커먼 물이 하얀 물을 막 버도 그것을 씻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 물빨기가 한참 걸려. 그러면서 올해를 가야하는 그 마지막에 단호한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예, 나에게는 또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단하기가 쉽지 않지. 마음 먹는다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네네. 우리 홍미성우님은 어떤 단어가 꽂혔을까요? 저도 두 번째 단락에 덕이 있는 사람과 사귀도록 하라. 밖에서 많이 노는데 내가 바깥에서 많이 놀다 보면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음, 요즘은 제가 그 이동하는 거리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66년생 GT에 대한 그게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연말이라서 66년 그렇겠죠? 66년생 GT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GT에 그거에 대면서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나랑 잘 맞는 사람, 소띠, 원숭이띠, 용띠. 아, GT세요? 네. 66년생이시라고요? 60년생, 아, 66살. 음, GT. 음, 저, 제가 원숭이 띠고 저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쥐띠거든요. 고모랑 고모부랑.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좋아요. 잘 맞아. 그렇구나. 우리 예, 김영수 그래서, 대표님은 무슨 띠야? 저 돼지띠요. 돼지띠. 근데 내가 그런 운세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쌓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야. 아, 음, 그렇구나. 어쩐지 잘 네. 나오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 운세를 봤잖아. 그럼 계속 그것만 보여준다? 그렇군요. 자, 여기 보시면 마중지붕이라는 게 있어요. 마중지붕의 지. 네. 곱게 자라는 산밭에서 자라면 고불고불 자라는 쑥도 곱고 바르게 자란대. 음,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럼 나도 덕이 쌓인다 이거잖아. 덕 있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덕 있는 묻어가는 사람이 거야. 된다. 네. 그, 그런데, 맞아. 선박하고 올바른 인재, 올바른 인재 곁에 있으면 나 자신도 바르게 될 수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맞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 5명을 한번 골라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자주 만나는 이 5명의, 어, 부자일 수도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뭐, 쫙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평균, 그 사람들의 평균이 나라는 거잖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들, 내가 책을 싫어하는 분들을 보면
책 싫어하는 사람, 그죠? AI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AI 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고, 내가 쇼핑몰에 빠질 때 그럼 쇼핑몰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부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저기 노량진에 거기 직업전문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그 학장님이 저게 저를 소개하기를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낭독 아나운서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낭독 아나운서? 노인들의 말과 혀를 이렇게 이제 말도 안 하잖아요. 혀도 굳어져 이러니까 그거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그거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거 아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낭독도 하시고 AI도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는 했는데 또 계획을 한번 짜봐야지. 거기 가니까 어머 이게 다 노인들이야. 이 예전에는 얼마나 한껏 했던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잠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세상에 그 다 뭐 70, 80이 평균인 것 같아. 그거다 디지털 수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라? 음. 학장님이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또 평가를 좀 해보래. 아니, 수업은 진짜 커리큘럼이 뭐니, 뭐, 교수들 했으니까 이런 건 얼마나, PPT는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근데 너무 빨라. 그분들이 알아듣든 말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질문도 못해. 왜냐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질문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건 좀 안타깝긴 아니네. 하더라고요. 음, 좋긴 한데 너무 빨라. 그래서 저기 면접은 잘 보고 오신 거예요? 면접은 잘 보고 그거 한번 개강하는 걸로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네, 음. 수익률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들어가면 또 한 분 한 분 또 부르겠죠. 자,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네, 키워드를 찾으세요. 키워드. 키워드는 단어예요. 네, 저는 수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신. 몇째 마음이 줄 마, 이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첫째 줄. 예. 두 번째 단락에, 예, 첫째 줄, 마음이 들어오고, 그 두 번째 줄에 수신, 마음, 수신,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정심이 들어옵니다. 다른 마음가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고 정신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되면은 마음이 바르게 되려면 몸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낭독이 좋은 게 뭐냐면 자세를 바르게 갖잖아요. 자세를 바르게 가지니까 건전한 몸과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근데 이것을 좋은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 알리지는 못해. 이게 방법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AI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잖아요. 이 도구에 나의 목소리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 라이브 쇼핑도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64페이지 키워드 무엇이 들어옵니까? 올바른 배움, 몇 올바른 째 배움. 줄인지 이런 거 두 알려줘야겠죠? 번째 아니,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올바른 배움. 네, 배움의 자세. 이 배움의 자세.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배움의 자세. 왜 그것이 들어왔을까요? 나에게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 주위에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배움.
항상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움의 자세, 바른 마음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올바른 마음이 되는데 배우면서도 의심이 많고 저거는 아니다, 뭐 어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올바른 배움이 아니지 않을까. 음, 안개꿈 화이팅. 낭디꿈 딩디꿈 화이팅! 화이팅. 네,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면서도,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성중학교를 6명의 강사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창준 대표님과 함께하는 KQCI 독서법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무슨 키워드 독서가. K2C? K가 뭐냐면 키포인트야. 지금 찾는 게 키포인트 단어를 찾잖아요. 그리고 네. Q는 뭐야? 퀘스천. 퀘스천은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걸 찾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배움의 자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Q예요. 그다음에 음, C는 뭐냐면 거기서는 품성이야. 품성이 뭐 10가지 품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 낭독을 해서 이 낭독과 이 캐릭터거든요. 이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저는 이제 소리 내어서 읽는 걸 이걸로 하는 거고 네, 아이는 뭐냐면 아이디어는 제가 했거든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이디어 독서법. 그래서 KQCI. 그래서 아, 나도 이것을 KQCI를 여기 독서 모임에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KQCI 방법으로 모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 유수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키워드. 단어 찾기 쉽죠? 저는 지금 눈에 들어온 게 그 제목, 가운데 제목 아래쪽에 첫 번째 줄에 그 배움의 자세라는 거 들어오고요. 그 첫 번째 단락 아래 두 번째 속빈 강정. 예.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 그거, 그것을 속빈 강정에다 빗대었네요. 속빈 강정. 음, 겉과 속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음, 이런 어른 보셨나요? 속 빈 어른? 아니면 겉과 속이 잘 어우러진 어른? 겉과 속이 잘 어우러진 어른들을 어,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냥 저는, 엄청 열심히 살아오신 김영숙 작가님을 봤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지금 제 주변에 막 존경을 할 어른들, 이렇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 보다 저랑 비슷하게 지금 새로운 걸 배우고 그 배우는 재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 저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정말 잘해주고 정말 좋은데, 혹시나 이또 다가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또 들어보면은, 음, 정말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러한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음, 그죠? 그래서 간간히. 속이 꽉 찬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속이 꽉 찬 사람. 네,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QCI 독서법은요,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든 안 하든
이 게임도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게임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게임이 들어가니까 책만 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든데 엄청 좋아했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음. 66페이지 유수성우님 어떠한 키워드가 와닿을까요? 음, 단어. 책을 그, 여기 딱 보세요. 어떠한 단어가 네, 들어오는지. 에, 그, 저는 여기 과골삼천 있잖아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야, 이 음, 과골삼천. 어떻게 복숭아뼈에 세 번 구멍이 나을 정도로 앉아서 글을 썼을까? 정말 이거, 자기를, 이 진흙도 아니고, 이 뼈에 구멍이 날 정도면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그만큼 책을 많이 봤다는 뜻일까요? 어, 복, 어, 그렇죠. 그런데 이 복숭아뼈 이렇게 우리가 만져보면은 이 발에 이 만져지는 뼈가 복숭아뼈잖아요. 이 뼈가 세 번이나 구멍이 진짜로 난 거예요. 음. 뼈, 뼈에 미동도 하지 구멍.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무뎌지면은 구멍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뼈도 부러지면은 재생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정말 조금만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엉덩이가 가벼우면 공부를 못해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66쪽 맨 아랫줄 내면의 충실함, 엄정한 겉모습, 네, 이런 단어들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67페이지에 보면 하루하루에 이 충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네. 때는 아침에 들어와서 낭독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성실성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평범한 일상이 쌓여서 이제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 루틴을 실천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 그참 아니,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쉬우면은 뭐 다 발사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음, 네, 그죠? 음, 맞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 저는 68, 이번 주에 한 3일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알람 소리를 아침, 아니, 저희 작은 애가 그 삼성전자로 지금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4시 반에 일어나다가 4시 4, 5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일어났나 확인하느라고 그때 한번 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1시간만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잤는데 너무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알람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음, 어머, 몇 음, 시까지 출근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6시 전에 도착해가지고 어머, 그, 그 팀원이 한 10명인데 거기서 같이 아침을 먹고 7시부터 음,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어, 오후 5시에 끝나는데 끼를 다 먹고 와요. 네, 그래서 아니, 아침 그러면 잠을 푹 주무시지. 거기서 깨가지고 뭐 가는지 안 가는지 아들이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아, 세상에. 엄마의 음, 마음이죠. 이제 아니 68, 제가 음, 네,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밤에 항상 2번 정도는 깼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은 2번 정도 깨서 화장실도 가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계속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되게
이게 뭐지? 뭐 내용도 알 수 없는 꿈을 잘 꿨는데 올해 제가 이 앉아서 공부를 좀 하면서 머리를 써서 그런 건지 밤에 깨는 게 없어요. 깨는 게 없고 꿈도 안 꾸고 꿔도 기억이 네. 안 나는 건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육신이 피곤하면 단잠을 잡니다. 네, 정신이 피곤해도 단잠, 정신이 너무 피곤하면은 이게 불면증이 오는데 육신이 피곤하면 단잠을 자요. 네, 68페이지. 사람이 되고자 공부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 부분에서 72페이지까지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네. 사랑 68쪽 세 번째 줄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 여기 눈에 딱 먼저 들어오네요. 네, 사랑이 사랑이 들어왔어요. 모든 덕목을 아우른다는 그리고 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제 믿음은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음, 이 낭독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책을 사랑하고 낭독을 또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러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이게 저도, 나눠야 될 음, 것이 많기 때문에, 그죠? 나눠야 될 분량이 많아요. 네, 한 음, 제목 하나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가산처럼 살고 70페이지. 싶다면 가산처럼 살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72페이지까지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키워드를 찾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먼저 네, 찾는 사람이 좋아요. 장땡입니다. 십 쪽의 세 번째 줄 독지라는 한자가 나오네요. 독지. 바른 뜻, 진정한 바른 뜻. 네, 진정한 바른 뜻. 음, 진정한 바른 뜻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바른 뜻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음, 예, 세상을 이롭게 나는 하고 있다. 어떤 것을 이롭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냥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그 어떤 목표, 그 뜻, 이런 것을 같이 하고 함께 도전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음, 물론 이게 제 개인의 어떤 뭔가 성취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뜻이 비슷한 분들과 만나서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어,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낭독에 초점이 꽂혀가지고 소리 내어서 책을 읽는 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음, 이게 너무 좋아요. 내 목소리에 내가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책에서 학식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새 상황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73쪽을 보도록 저는요,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생각났어요. 저도 네. 이제 지금 동학구연을 하는데, 또 동학구연 그림책 읽어주름으로써, 또 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읽어주니까. 그래서, 고마워요. 막 그 소리도 하고. 음, 그러니까, 참, 나도 또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또 딴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
또 그래서 이야기의 전기수가 되고 싶어요. 아유, 그림책에. 감사합니다. 멋져요. 멋지세요. 전기수. 자, 우리 유수성우님 어제 강의를 12시까지 들으셨는데 꽉 채워서 어제 어떠셨어요? 저의 강의 피드백 좀 그때,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음, 뭐야, 또 선생님이 또 간증도 또 해주시고, 네,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제일 또 내가 물어본 게, 어, 동아구연이나 뭐 그런 거 하더라도, 낭독 훈련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거 뒷받침이 돼야 된다. 아, 일반 책이나 일반, 만약에 다산의 마지막 습관, 이 책도 말하듯이 그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새벽에 네, 빠지지 말고 참여하세요. 성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성. 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 내어서 책을 읽어본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73페이지 단락은 어떤 것이 와닿았을까요? 저는 시하고 음악이라는 단어. 그때 여기 읽을 때도, 와, 시하고 음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음,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시랑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저도 또 뭐 요 근래 와서는 시를 찾아보거나 읽을 일이 잘 없었는데 시를 좀 이렇게 저는 짧고 가볍고 서정시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읽히는 시. 시를 좀 더 읽어야 되겠고 음악은 이게 사람을 좀 음, 힐링하게 해주는 그런 또 것이어서 음악에 대해서도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정도의 음악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음악을 좀 듣고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 읽을 때, 이 단락 부분에서. 네, 우리가 이제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사실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음, 작사하는 거. 그래서 인의예지가 이제 고대 중국 유교 철학에서 나오는 네 가지 덕목 있잖아요. 인은 뭐예요? 인. 어질린, 어지린, 어지린, 인간미, 그래서 사랑, 자비 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의는 정의, 도리,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거죠. 부정한 방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고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고전을 얼마나 읽느냐.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 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전을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울까?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네.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 음, 사는 게 바빠서일까요?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네. 사실 저도 뭐냐 또 올해 이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책을 잘 못 읽었어요. 책도 여러 권을 또 그 책방 같은 데 가면 여러 개를 또 사요. 사기는 사는데 그걸 진중하게 다 끝까지 못 읽은 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낭독을 통해서 목소리도 내는 훈련도 하고 목소리도 가다듬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인의 예, 예절, 그 다음에 지혜, 총명함을 갖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의 예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음악이 필요하다는 거. 밀리의 서재에서, 잠깐만요. 밀리의 서재에서 듣는 것도 책 읽는 거죠?
그것도? 아니, 그럼요. 듣지 못할 때는 들어야죠. 읽지 못할 때는 네. 들어야 되는 음, 거예요. 음. 네. 왜냐면 이 음악은 감정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예술은 쌓아온 세월처럼 험해진 노인의 마음도 달랜다. 그래서 이게 숟가락 난타가 인기인 거예요. 두드리면서 자기의 한을 풀어내는 것이기도 하죠. 네, 이번 단락에서는 어떤 게 와닿을까요? 76페이지 맨 마지막에 줄에 보면은 귀양진 강진에서 단풍놀이로 시름을 달래며 지은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홍미성우님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음, 76쪽이요? 77, 77조? 어? 77. 7, 77조? 네, 음악을 연주하는 자는 금속 악기로 시작해서 마칠 때는 소리를 울려 퍼진다. 떨친다. 순수하게 가다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마침내 화합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악장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일년을 한 악장으로 삼는다. 처음에는 싹트고 번성해 곱고 어여쁜 온갖 꽃이 향기롭다. 마칠 때가 되면 곱게 물들이고 단장한 듯 색칠하여 붉은색과 노란색, 자줏빛과 초록빛을 띈다. 너울너울 어지러운 빛이 사람의 눈에 환하게 비친다. 그리고 나서는 거둬들여 이를 간직한다. 그 능함을 드러내고 그 묘함을 빛내려는 까닭이다. 만약 가을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자 쓸쓸해져서 다시 펼치 못하고 하루아침에 텅 비어 떨어진다면 그래도 이것을 악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장디꿈 화이팅. 양기권 낭비코 화이팅. 화이팅! 네. 다시 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텅 비어 떨어진다면 그것도 이것을 악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 키워드 두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찾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키워드 찾으셨나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그게 악장, 중요한 단어인 거죠. 악장? 저는 악장. 악장을 두 번, 어, 악장이 두 번이에요? 네. 방금 읽었던 셋째 줄에 보면 하늘은 일년을 한 악장으로 삼는다. 여기 악장. 악장하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래도 거기도 이것을 악장 악장을 나고.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악장.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네. 악장이 또 있어요? 네. 어? 아, 네, 있네요. 두 번째 줄 끝에 악장이 이루어진다. 예, 악장.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 키워드 악장, 결론은 뭐예요? 이 악장은 화합이 이루어지는 걸 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장을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음. 악장을 가지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인간은 지식이 아닌 태도로 증명된다. 네, 83페이지까지 있는데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83쪽 맨 끝에 시비 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덕목. 몇째 줄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몇 번째 단락 몇째 네네네. 두 줄.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맹자는 지식을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덕목.
십이지심이라고 했다. 십이지심. 네, 이 12지심에 음.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동. 근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화를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옳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싸움이 날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멀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경청하는 걸로 하고 내 마음속으로, 저거는 옳지 않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을까? 어, 낭디고 화이팅.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주면 관계가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은 내가 해서 그 구분, 이건 옳은 것이야. 이것은 틀린 것이야.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강압적으로 뭐 군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회사 생활할 때 보면은 이거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인데, 뭐 윗사람 상사가 시키니까 그냥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냥 뭐, 고민이나 갈등은 하겠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유출을 할 수 있을까? 유출을 하면 해도 될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음, 12지심.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는 그 마음. 네, 아주 좋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네. 많이 나오지, 이게. 네. 상사의, 지금 김효수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사의 지시가 옳지 않은 거라도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우리 같이 같은 무리잖아요. 만약에 홍미성우님하고 제가 이렇게 같은 무리 한 3년, 4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비수를 꽂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맞아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은 무엇을 갖고서는 나를 오해를 해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풀어서 내가 뭐를 했는데 너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리는 남 탓을 안 하고 그냥 멀어지는 거야. 그래? 그러면 뭐 그걸로 끝이지.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게 이제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음, 맞아요. 저도 이제 결혼식장 정말 저희 아이 막 업어서 키워주고 이런 언니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거의 막 밥 해주고, 내가 밥 해주면 언니는 애기하고 놀아주고 막 이런 분이 있어. 정말 친한 사이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멀어진 거예요. 말도 안 해. 뭐 이거 뭔 사건이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 어머, 저기 앞에 손잡고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그 말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언니는 이것을 고깝게 들은 거야. 어머, 제가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이렇게 얘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배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거리가 이렇게 좀 멀어져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어, 음. 자, 아, 명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자승자강. 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네, 키워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승자강. 네, 자신을 이기고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명륜에 왔습니다. 몇 음, 페이지라 그랬어요? 86페이지부터 네. 90페이지까지 나에게 꽂히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한 단어가 꽂힐까요?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고르세요. 네. 아니,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여기에 되게 공감하면서 이 책 귀를 접었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고, 89쪽에 가면은 어, 세상, 위에서 네 번째 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방 정리에 대해, 방을, 방을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이 사소한 것을 잘 하는 그런 그 일상,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저도 이것에 엄청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어나자마자 귀찮더라도 이부자리부터 정리하고, 책상에는 사실 이것저것 놓여 있는 게 많거든요. 정말 가능하면, 책상에 저도 없애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싶습니다. 버리려고 하고, 치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정리. 다른 분들은 네, 고맙습니다. 남기고 화이팅. 다른 분들은 나비 어떠세요? 화이팅. 저도 90쪽 맨 끝에 아침에 일어나 귀찮음을 떨쳐고 침대를 정리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이겨냈다. 첫 음, 번째에서 이겼다며 두 번째에서도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 승리는 습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습관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남들이 와서 보기에 저보고 정리정돈을 너무 잘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책상에 뭐가 너저분하게 있으면 싫어해요. 정리정돈 와, 바로바로 해요. 하나를 음, 꺼내면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 우와, 하나를 사면 멋지다. 하나를 버려야 돼. 음,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막 어지러져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리정돈 하나는 잘하고 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싫어하는데도 안 좋은. 저는 작년에 이사를 와가지고 정말 엄청 깨끗하게 살다가 올해는 바빠서 그 청소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큰아들이 집안 대청소를 해줬어요. 네, 우와, 대청소를 해줘서 저는 사실 그 현관에 뭐 신발장의 지문이라든지 그 아들 방의 거울의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열심히 닦고 어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그 쌓아놓고 안 입은 옷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서랍은 아니고 이렇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이전 계절 거를 담아 놓는데 이번 겨울 옷을 다 꺼내지 못한 상태라서 그냥 걸려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찾아 입어서 저거를 열어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실천하는 일이라서 네, 오늘 한번 옷을 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기고 단락을 화이팅. 보면서. 네. 멋지십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그러면 이 빨간 글씨의 키워드. 키워드 승리. 승리 좋습니다. 시작. 시작. 오, 우리 사소한 일. 유성우님은 어떤 걸 찾았어요? 키워드. 유수, 혹시 네,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작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라. 네, 시작. 네.
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 그러면 저는 정리를 찾았는데 정리, 시작, 승리. 그래서 하나 더 찾자면 습관인데 이것을 한번 연결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 가지만 투입시켜도 됩니다. 사소한 것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경험이 쌓이면 습관이 될 것이다. 네. 사소한 멋지십니다. 것에 대해 음. 그렇게 이어봤습니다, 저는. 사소한 일부터 매일매일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경험이 쌓여서 좋은 습관이 될 것이고, 이 습관은 운명이 될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문장도 즉석에서 만들어낸 탁월하십니다. 저는 정리를 잘하면 정리는 누구나 하기 싫다. 그러나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왜 늦어버하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래서 습관이 힘들지. 우리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습관이 안 되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91페이지에 나이트콤 화이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진심을 다하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페이지까지 있어요. 95페이지까지. 네, 진심, 엄청 공감하죠.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친구들하고 너무 허물없이 막역하게 지내는 것을 좀 저는 경계를 해요. 너무 친하게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 진짜. 또 그래. 그러니까 예, 너무 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 만나는 셀러들 이렇게 나이 차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있는데 절대 나이가 어리다고 저보다 적다고 말을 놓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제가 요 며칠 책을 잘 아침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혼자서 한참 읽다가 잤는데 그 읽었던 부분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나이 이런 것에 구애를 받으면 안 되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친구뿐만 아니라 뭐 가족, 예, 친한 친구들 자주 보는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런 관계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해야 된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팍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냥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오래오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디킴 와, 화이팅! 멋지십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어. 야,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가까울수록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음, 상대방은 내가 그거를 자주 약점으로 만나는 잡아요. 사람일수록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적으로 삼는다니까. 그리고 치부를 언젠가는 또 드러내.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그리고 막 너무 궁금해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렇게 친한 사이일수록 말조심을 더 해야 돼. 다른 사람 내 얘기를 하면 안 돼. 나중에 그게 흠집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단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효도가 나와요, 효도. 우리는 음, 효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행복한 걸 보는 거잖아요. 95페이지에 네. 보면 행복. 누구의 행복이야? 자식의 행복. 자식의 행복. 네, 우리도 이제 다 같은 부모로서 그런 거죠. 자식이 행복한 거. 그다음에 96페이지 용기란 삶의 비겁함마저 안아주는 것이다. 100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찾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저는 97쪽에 그 빨간 글씨 그 밑에 달라. 음. 목숨은 어차피 하늘에 달려 있다. 그것을, 음, 삶과 죽음은 모두 천명에 속한 것이고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숨은 어차피 하늘에 달려 있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쳤어요. 저도 그 첫째 줄에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삶과 죽음. 이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음, 좋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는 일은 사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랍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뭐 남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의리.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것을 해도 된다. 왜냐면 부모가 이제 마음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 나를 항상 음, 신중하게 나를 아껴야 되겠죠. 나를 아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용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용기. 이 책의 단락은 용기. 여러분은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용기는 언제 필요할까요? 용기는, 그 옳지 않은 일, 바르지 않은 일, 저는 좀 약간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할 거나 바깥에 나갔을 때 뭔가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네, 그 문제를 발견하면, 예를 들면, 데크, 호수나 저수지 같은 데 주변에 데크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데크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잘못하면 발이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거, 여기 어디 군청, 뭐,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놔두래요. 약간, 그런 걸 보면, 이건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고 지적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바뀌지 않나? 근데, 제 주변에서 이제 종종, 그냥 놔두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저도, 거를 얘기해주고, 뭔가 네,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음, 알려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냐, 이러는 경우가 종종 제가 듣는 말이기도 한데, 예, 그걸 실행해야 된다. 그 실행하는 것이 용기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낭디콩 맞습니다. 근데 화이팅. 낭디콤 화이팅. 우리 선미쌤이 가만히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올바른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올바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야, 그런 거 하지 마. 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쓰레기 이러고 막 한참 자원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왜 해? 하지 마. 진짜, 그만 좀 해. 막 이런다?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지. 왜 내가 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냐고. 음, 그러면서 이제 산을 같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기 혼자 막 이제 창피하다고 이제 막 먼저 가는 거지. 간다? 그럼 정상에선 사람들이 제가 막 쓰레기 줍고 있고 막 이러면,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같이 가자면 뭐라는 줄 알아? 이분이요. 뭐 중랑구요. 어떻고 저떻고요. 또 뭐, 한참 또막 이러고 띄워줘. 야, 저 사람은 저기 뭐야, 저거.
참. 음, 네, 101조. 네, 그래서 우리, 저도 잠깐만 나눌게요. 1분만. 네네. 어, 저도 이제 또 주민센터에서 여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또 샌드위치하고 샐러드 하는 또 저기가 있어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교회 사람한테 내가 그걸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음. 뭐냐면 그거 인터넷에 좀 많이 나오잖아. 그뭘 일부러 배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샌드위치하고 샐러드 그걸 일주일에 거기 한 번씩. 가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맞아요. 네.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그쵸.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해요. 네. 아유, 가서 감사합니다. 배우세요. 그런 네. 데서는 싸잖아요. 네. 맞아요. 가서 배우지. 온라인에서 배우면은요, 그게 참, 응, 쉽지 않아요. 예. 핸드폰을 다 켜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네. 핸드폰 공유. 자, 이번 달 뭐냐면은요. 이번 달 뭐예요, 여러분? 카드 뉴스죠. 이거, 저기 아들 노트북이랑 막 게임이니 뭐니 막, 아유, 프로그램 많이 깔려있죠? 자, 여기서 글그램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글그램. 우리 지난번에 권인숙 성우님이 남겨줬는데, 유수 성우님 카드 뉴스를 만드셨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만들어서 못 올리는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궁금합니다. 또 배웠는데 이제 연습해야죠. 이제 나도 또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자꾸. 오늘 이거 한번 네. 보세요. 지금부터 네. 101쪽 있죠? 101쪽? 101쪽, 네, 101쪽부터 어디까지냐면 157페이지까지 있어요. 157페이지까지. 이 중에서 나에게 꽂혀 있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만드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컬러 배경의 글쓰기, 자, 짧은 글쓰기 선택을 하고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터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 마이크를 눌러주면 음성으로 녹음이 되면서 써져요. 부모존 불허우 이상.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벗에게 목숨 거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얘기, 공예. 자, 말로 하니까 이렇게 다 써주죠. 부모존. 그리고 나서 여기 키보드를 눌러주면 원래 이 키보드가 나오죠. 자판,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부모존 불허우 이상. 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위에 확인. 글씨가 어두우면은요, 여기 지금 색상이 어둡죠. 그럴 때는 글자 색을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확인. 그리고 저장. 위로 올려주면 스마트폰에 저장.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집 모양이 있어요. 집 모양. 집 모양을 눌러주면 네, 홈화면으로 작업 종료 홈화면. 그러면 또 글씨를 쓸 수 있게끔 나오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3개만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저장이 저기 저 갤럭이죠. 갤럭시. 사진에 저장한다는 소리죠.
그냥 만들기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오늘 후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후기. 자, 스마트폰 저장하고 네이버 카페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오늘이 8일 차네요. 카드 뉴스 올리는 거 8일 차. 네이버 카페에 글쓰기 있죠, 글쓰기. 글쓰기. 여기 불아님이 벌써 올렸네요. 글쓰기. 클릭. 게시판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6개월하고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있죠.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샵. 사실 오늘 긍정학원 하는 건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오늘이 1, 2, 3, 7일차. 샵 7이 되겠네요. 샵 7. 자, 카메라 모양 있죠? 카메라 모양 눌러서 지금 만든 카드 뉴스를 이렇게 첨부하고 등록해주면 끝입니다. 그쵸? 등록해주면 끝이고 다시 한번 하자면 연필 모양을 눌러서 게시판을 우리가 카드 뉴스 마지막 하나 만들었잖아요. 인터뷰, 강의, 후기, 낭독 독서 모임 후기 있죠. 여기 카테고리에 얘를 선택을 하고 오늘이 73기가 이거잖아요. 73기 독서 모 독서 모임 후기. 자, 제목 하나 써주고 오늘이 몇 주 차냐면은 3주 차죠. 3주 차. 3주 차.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카메라 모양 눌러줍니다. 카메라 모양 눌러서 자, 후기 하나 작성한 거 있죠? 선택하고 등록.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죠? 여기 올라가 있죠?
이 카드 뉴스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네, 네. 그런데 카페에다 안 하시죠? 네, 블로그에 하셔서 카페로 옮겨도 되고. 네, 우리 사진 한번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확하게 잘 찍겠습니다. 음. 짠! 유수성우님 사라졌다.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요? 자, 유수성우님 안 보인다. 그래도 하나, 둘, 셋, 짠. 자, 오늘 독서 모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짧게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그 아까 KQCI 독서법? 네, 그 새로운 걸 알았고, 키워드 찾는 거 재밌었어요. 좀 찾기가, 어, 아직 익숙치는 않은데, 키워드 찾는 거 재밌었고, 그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이것이 흥미롭고 오늘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디금 감사합니다. 화이팅! 낭디껌 화이팅. 네, 다른 분들 한번 나눠주세요. 저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게 낭독을 하면 내가 낭독할 때도 들어오지만 남이 낭독하는 거, 남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듣는 능력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음, 이제 가끔 이제 집에 사정이 있을 때는 듣기만 하잖아요. 참 잘 들려요. 더 집중되고 내가 음. 눈으로 책을 보면서 들을 때 집중해서 이해되는 거하고 온전히 귀에만 의지해서 들을 때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몰라요. 더 선명하게. 감사하고 늘 그러하듯이 배워서 남주는 배운 거 꼭 우리에게 퍼주는 김영수 대표님 덕분에 그 KQ 어쩌고저쩌고 그거 재밌었고 키워드 뽑아가지고 그걸 문장 만드는 연습도 듣기만 한 제에게도 되게 도움되었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듣는 감사합니다. 것에 집중하면 뇌 활동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정말. 왜냐면 생각을 하잖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그리고 이게 보면서 읽으면 어쨌거나 내 활동이 분산이 되잖아, 내 집중이. 네, 그죠? 시각과 청각을 쓰니까 분산이 되는데 듣기만 하면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돼서 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네. 제가 이거 낭독하면서, 제 아는 동생한테 이거 낭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디오북, 그 레버리지 읽으면서 오디오북에 대해서 제가 오디오북 속도법에 대해서 아하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알려줬더니 출퇴근하면서 그 오디오북을 듣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도 잘 들어온대요. 이 진짜. 듣기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저희가 청력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저도 어 한참 전부터 이렇게 낮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 글을 내용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떤 청력을 기르는 데도 좋고 눈에 회전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양디금 화이팅. 낭디껌 화이팅. 홍미성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KQCI 핵심 질문 연결 통찰 뭐 키포인트 캐시청 커넥션 인사이트 네, 그것을 와닿아가지고 오늘의 한 줄 정리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이다. 멋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삶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026년, 잠시만요. 2026년 책을 좀 주문을 미리 하세요, 미리. 아, 이거 어디 갔어요? 안 뜨네? 안 떴구나. 벌써 다 정하셨어요? 어제 아니죠. 읽어보죠. 낭독하실 때 올려주셨는데 26년도 안 책.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세요. 네,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기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인공지능 어쩌고 그랬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뭐.
뇌에 그렇습니다. 대한 책이 많다고 하셨어요. 돈 버는 AI, 새로운, 우리 재윤님의 좀 도움을 받았고요. 새로운 부의 설계자. 올려주세요. 네, 한번, 네, 녹화본 보시는 분들, 네, 설계자. 네, 채팅창에 써놨고요. 이것을, 제가 지금 노트북이 두 개라서 이게 올리기가 못해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이게 내년 1월 달 책인가요? 네, 돈 버는 AI, 새로운 부의 설계자입니다. 음, 그래서 AI가 네. 대세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이 AI로 하고, 왜 제가 뇌에 관한 책을 좀 더 했냐면, 우리가 낭독을 하니까 이 뇌가, 낭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뇌파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나만의 좀 특허 이런 것을 좀 가져가자 싶어가지고, 네, 뇌 쪽으로 좀 하고, 건강 독서하고, 그다음에 보전. 이렇게 선택을 했고, 가산의 마지막 질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습관이잖아요. 그 마지막 질문은 내년 한 10월 달 정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키워드 독서가 시간이었어요. 재밌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피드백을 썼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러는 거야.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도 재밌다고 하니까 애들도 재밌었구나. 과연 진짜구나.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